네. 어, 네. 재발경고 체크까지 했고요. 응급대응법과 그리고 조금 더 이런 자기관리와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약 관리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요. 약물 관리는 주성분이 있고 보조 성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약, 뭐 보조약들이 있는데 주성분과 보조 성분 그리고 이 뭐 조현병 약물, 조울병 약물, 그리고 우울증 약물 이렇게 관리가 주성분이고 보조 성분으로는 여러 가지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계열 그리고 이제 소화제나 변비약 같은 또 그런 추가약이 있고 그런 것들을 약을 꾸준히 잘 먹어줘야 되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초발이었을 때는 약물의 순응도가 되게 높은데 이제 약물이 잘 받아서 약이 잘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받아서 계속 이제 약을 바꾸는 분들이 계신데 초기 때 잘 대응을 해서 나중에 약을 끊고 잘 생활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재발을 연속을 하고 만성화가 되면 약물에 필요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약의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비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꽂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고 병이 어떤 건지를 몰라서 가족이 대처가 늦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해서 방치해 둔 상태에서 응급 위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증은 어떻게 보면 자아 경계가 깨지고 현실 판단력이 떨어지는 상태인데 대부분 전조 증상이 있어서 병이 발병하기 1, 2년 전부터 이렇게 음성 증상이나 전조 증상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학교 생활이 안 되고 계속 잠을 자거나 또 직장 생활이 안 되거나 주의력이 떨어지거나 무기력감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질병인지 모르고 방치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민, 짜증, 분노, 폭발, 그리고 양성 증상, 환청, 망상, 이상한 행동,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와서 그때서야 이제 대처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정신건강에 대한 청소년들의 학교에서부터 홍보가 돼서 정신건강의 예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에 대한 이해와 이 조현병이나 조울병과 우울증에 대한 이해가 많이 이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자기 관리표를 만들어서 아까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기분 점검표 5점 척도를 만들어서 일주일을 적고 스트레스 강도를 또 강중 약으로 만들어서 또 체크를 하고 병의 증상과 약 부작용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생각과 행동의 변화 내가 오늘 어떤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있었나 감정은 어떤가 이런 것들도 한번 적어보고 노트에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어떤 게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체크해보고 내가 만약에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 때 무엇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가장 잘 풀리고 해소가 되는가 그리고 오늘 내가 수면 식사 운동을 규칙적으로 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자기 관리표 제가 작성한 게 있는데 이걸 매일 작성하면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같이 응급 대응이 시점에 저도 이제 과거에 일을 하면서 병원이나 이제 이런 단체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응급 전화가 와요. 그래서 지금 자녀가 지금 극단적인 행동을 했거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터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저는 빨리 외래에 가서 약물 조정하고 필요하면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입원 절차를 의사와 상의하고 가족과 상의하고 해서 절차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연계를 한다거나 빨리 연결을 해주는데 먼저 당사자인 본인은 자기 병이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넘어가지 전 단계에 아까 재발경고 체크를 해서 그 약물을 증량하고 쉬어주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할 수가 없으면 이번 단계로 건너가서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먼저 알고 자기 병을 체크하면 이번 단계가 아니라 외래 치료만으로도 재발 경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재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외래를 찾아가고 또 두 번째로는
저기 센터의 담당 복지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SOS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내가 힘든 상황일 때는 센터 선생님이 같이 동행해서 외래를 갈 수도 있고, 또 이제 가족과 또 소통이 안 되면 센터 쌤하고 해서 또 이제 가족하고 연락을 해서 입원 절차를 거칠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장기 입원이 아니라 단기 입원으로 짧게 있다가 치료받고 빨리 나가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센터, 가족, 그리고 병원, 외래, 입원실이 있는 병원 이렇게 연계를 해놓고 가족 연락망을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위험할 때 자기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가족이라든지 멘토라든지 지인을 연결해 뒀다가 연락을 해서 또 주치의하고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대처를 하면 입원 기간도 줄이고, 아니면 입원을 안 하고 외래 치료만으로도 받고 나올 수 있는 응급 대응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상태, 수면 상태가 달라졌다, 그리고 감정 상태가 달라졌다, 예민하고 짜증이 난다, 이유 없이 화가 나고 뭔가의 파괴적인 행동을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상의 헛것을 보고 불안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적으로 스트레스를 또 심하게 받아서 막 통증을 자주 유발하고 있다, 뭐 이런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대처를 하면 약물 관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한 부분 응급 대응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나의 강점과 단점과 보완점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은 남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우러서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먼저 이렇게 자기 강점, 약점, 보완점이라는 것들을 적어서 노트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나의 강점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단점만 쭉 많이 나열을 했는데 조금씩 있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는 그런 장점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적다 보니까 내가 아는 나 말고 남이 아는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다 보니까 나의 장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공동체나 모임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노트나 그렇게 필기를 해보고 자기 자신을 연구하는 그걸 쓰면 자기를 알고 병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자기만의 기술이 있어야 되고, 아까 거절하기, 요구하기, 표현하기, 그래서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해소법,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거나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고 뭐 맛있는 걸 먹거나 뭐 산책을 하나, 또 편안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그런 소통, 가족과도 소통할 수 있는 기술, 가족 중에서도 친한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들하고도 편안하게 얘기하고, 지역사회 이제 센터, 복지센터하고 연결해서 선생님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동료들하고도 소통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의료진 외래 치료의 의사쌤하고도 또 소통을 잘 해놓고 외래 치료를 주기적으로 가고 약물 관리를 하면서 욕구 탐색을 하고 자기의 어떤 마음의 상태와 이런 것들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 당사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연구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이 되어진 사람, 자기의 이해가 있는 사람이 병식이 생기고, 병식이 생기다 보면 약물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의료진하고 소통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센터에서 하는 정신건강 교육이나 가족 교육 같은 거를 규칙적으로 잘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조절이 되고 또 뇌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지인이나 멘토, 지역사회에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함으로써 여러 가지 동호회나 활동이나 활발한 생활을 하게 되면 일반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의 장이 열리기도 합니다. 저도 운동이나 취미를 통해서 일반인들과 대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을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약간 어울리기가 조금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어울리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런 계기가 있을 때 내가 맡은 부분들을 충실히 하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다 보면 그것도 차차 잘 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충실하게 그 모임에 규칙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럼 만약에 병을 인식을 하면 병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을 인정하는 관계에 갑니다. 그리고 보면 병을 인정했으면 병식이 생기면서 병 관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병은 완치병이 아니라 관리하고 예방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예방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질병이 생겼을 때는 병 중심의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삶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삶과 무관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이 당사자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일상 사람들과 돌아가는데 물론 이전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삶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경고 체크, 수면, 식사, 욕구의 변화, 기분 변화, 생각 변화, 망상, 환각, 뭐 와야 되는 행동과 생각 이런 것들 노란불일 때 체크를 하는 거고, 외래치료와 약물 치료를 통해서 미리 대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생활 속의 스트레스를 대화 소통하기, 상담 등을 통해서 또 운동을 통해서 취미 활동을 통해서 그걸 해주고, 삼털 삼나 털털털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종교 생활도 같이 하면서 정신증이 생기는 가장 이유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해와 착각이 생기고 그러면 사고가 왜곡되고 잠이 안 오고 현실감이 약화되고 점점 진행이 되다 보면 환청 망상이 오고 판단력에 장애가 오고 자아 경계가 손실되고 나와 너의 차이를 모르게 되고 나중에는 재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 반대로 가게 하는 것이 기본 일상생활의 그 루틴을 잘 실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외래치료와 약물치료, 생활관리, 스트레스 해소, 재발경고 체크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정신건강 수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신증이 좋아지려면 뇌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잠을 잘 잡시다. 규칙적인 생활에 자고 하면서 뇌 건강에 직결되고 뇌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약물을 잘 먹읍시다.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을 잡아주고 예방약이자 치료약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약을 잘 규칙적으로 먹어주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하자.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정신적 회복에 가장 도움이 되고 성인병 예방이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운동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술과 담배, 커피를 조절해서 먹자. 너무 뭐 끊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조절해서 소량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이 작용하는 부위와 똑같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진다. 대화, 상담, 운동, 기분 전환, 독서, 음악, 미술, 샤워, 기도하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 놓고 함께하고 혼자 하고 여러 가지 해소법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해소함으로 인해서 부정 감정이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전인적인 건강을 챙깁시다. 나와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과거와 화해하자. 그리고 나와 자신과 가족과 타인에 대해서 용서하는 법을 배우자. 감사하고 용서하면 마음에서 치유가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잘 가서 스트레스 재발경고 체크를 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또 자기 관리를 잘해서 응급 대응까지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상 강의 회복의 등대 대표 장우석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